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대학 정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도시의 주인이 되자라는 취지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하고 13년 동안 도시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연구하면 우리 도시가 변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보람과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연구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도시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도시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시민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마냥 튀기만 하는 도시 또는 다른 도시를 따라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 그렇지 않다. 서울은 우리나라 다른 도시들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잘난 도시입니다. 산과 언덕과 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죠. 특히 산이 풍부한 도시는 아름다운 조망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 뉴욕에, 런던에, 파리에 또는 도쿄에 이렇게 산으로의 조망을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이 바탕 위에 우리 조상들은 정말 멋진 도시 설계를 했죠. 조선왕조 수도로 한양을 만들었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런 도시가 아니라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성곽을 쌓고 또 길을 내고 또 궁궐과 주요 시설들을 배치를 했죠. 이 파리는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대개조를 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런 도시를 만들었죠.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개조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죠. 그리고 독일의 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볼 때 아주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난 도로들을 걸으면서 방향 감각이 오히려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도 오랜 시기에 중첩되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특히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서안. 시안에는 아직도 지금 명대 때 쌓았던 성곽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명대 성곽과 우리 한양도성의 성곽을 걸을 때의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은 서울, 부산,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과거를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죠.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전부 지우고 아파트로 바꾸는 이런 거대한 광풍과 같은 이런 흐름 속에서 오래된 동네를 지혜롭게 고치고 또 살리자 이런 취지의 마을 만들기 또는 재생 사업이 서울의 북촌에서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북촌 정책 연구를 책임을 맡으면서 저희가 권했던 방식은 전체를 철거하지 말고 건물도 한 채 한 채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고치고 그런 건물을 개보수하는 비용들을 또 지원해드리고 또 오래된 골목길들을 또 고쳐드리고 지금 가해동 31번지 골목길의 옛 모습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북촌에서 시작되었던 오래된 동네를 이렇게 잘 고치는 이런 방식은 서울의 여러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2010년 전후에서 서울의 여러 단독주택 지역들이 이렇게 잘 고쳐지는 것들을 계기로 이제 그 뒤로는 여러 지역들에서 이런 주거지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 도시재생 사업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도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보다 사람을 섬기는 도시죠. 이 우리나라 도시들은 광로가 많습니다. 50m 가까이 굉장히 넓은 도로들, 이런 도로들을 사람들이 걷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기에는 좋은 도시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걷기에는 오히려 도로폭이 좀 적고 촘촘한 도로가 더 좋은 도시일 수 있죠.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주제이기도 한 주민자치, 또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좋은 도시다 하는 거죠. 도시 혁신, 어쩌면 도시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게 전 세계의 도시들이죠. 그중에 몇몇 도시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돈키호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님, 보고타 시장을 2번 하신 분이죠. 이분은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도시가 자동차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 없는 날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트랜스밀레니오라고 하는 이 BRT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콜롬비아 보고타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시켰던 게 바로 시클로비아입니다. 시클로비아는 우리말로 말하면 차 없는 거리입니다. 보고타 시내에서는 매주말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합니다. 주중에는 자동차에게 내어줬던 이 차도를 주말에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와서 놀고.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 없는 거리는 정말 우리 도시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도 많은 이 과감한 도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2002년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가 한창일 때 들라누에 시장님은 센 강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한 달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가 해변으로 변신을 합니다. 파리 플라주라고 불리는 이 해변에서 파리 시민들이 한 달간 무려 200만 명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마다 반복을 했고, 2010년부터는 아예 이 도로를 영구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하게 시민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죠. 베르트랑 들라누에 시장님 임기 13년 내내 부시장을 하셨던 안 이달고, 이분이 지금 현직 파리 시장님이죠. 2014년부터 작년까지 6년 임기를 이미 마쳤고, 그리고 작년에 재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십니다. 이 안 이달고 시장님이 재선에 출마했을 때 내걸었던 공약이 파리를 위한 선언입니다. 이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는 이 공약을 만든 기본적인 생각이 3가지입니다. 첫째가 생태, 둘째가 연대, 그리고 셋째가 건강입니다. 이 3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내건 공약이 실로 놀랍습니다.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파리 시내 전역 자동차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겠다. 우리가 5030 지금 최근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50km 속도 제한도 불편해하는데, 파리 시내 대부분 지역이 이제는 30km 속도 제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파리 시내에 어지간하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지나다니더라도 그 속도는 우리 스쿨존 속도죠. 30km로 저속 주행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파리 도로변에는 항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파리 시내 노상 주차장의 72%를 임기 중에 전부 없애겠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였던 이 공간들을 보도로, 또 자전거 도로로, 또 녹지대로 바꾸겠다. 이런 공약도 포함되어 있죠.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인 샹젤리제 거리를 차도를 대폭 축소하고 정원처럼 꾸미겠다. 샹젤리제 정원화 계획도 최근에 발표되었죠. 우리나라 도시들 가운데 이 전주시가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아마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8년, 2019년 전주의 충경로, 굉장히 도심부의 중요 도로죠. 충경로를 이렇게 차를 막고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차도에서 이렇게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놉니다. 때로는 이렇게 도서관으로 변신을 해서 아예 차도에 누워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볼 수 있죠. 또 차도 위에 이렇게 식탁이 차려지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이런 멋진 변화가 바로 차 없는 거리. 저는 이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매주말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에서 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자, 우리 마을 이야기,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조한혜정 교수님이 이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 다시 마을이다,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죠.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도 다시 우리 마을을 주목하고 우리 마을을 안전한 곳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도 또는 도시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익명성의 자유로움이 이제는 너무 커져서 무연사회, 그리고 고독사,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살 건가? 누가 나를 지켜줄 건가? CCTV 높은 담장일 건가? 아니면 나를 잘 알고 나와 늘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일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쩌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전환마을, 전환도시이기도 하시죠. 우리들이 주도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 나와 내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을을 바꾸는 일이 어쩌면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디가 정말 참한 도시고 좋은 도시입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답을 하죠. 참한 시민이 살고 계시는 곳, 좋은 시민이 살고 계시는 곳이 진정 좋은 도시다. 이 광고인 박웅현 선생이 어떻게 광고 아이디어를 짜냅니까? 할 때 쥐어 짜는 거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어쩌면 행복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우리 도시 너무 싫어. 나 이민 갈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좀 더 좋은 도시로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한 도시의 발견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역할이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마을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알고 있고 또 주인답게 하고 있는가? 제가 강의 때 아주 따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살고 계신 마을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정석 박사로 나를 인식하고는 살았지 내가 살고 있던 문촌 마을의 동네 아저씨로는 인식을 별로 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죠. 동네에서 이렇게 목공도 배우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화장대도 제가 직접 만들어 선물도 하고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좋아하는 운동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기타도 배우고 또 사물놀이도 배우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동네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내 술집보다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좋은 점이 훨씬 많죠. 로빈 덤바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시내 술집과 동네 술집을 비교해서 쓴 논문도 보면 동네 술집이 훨씬 좋다고 하죠.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라는 책에서 이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 the right to the city,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바라고 또 원하는 도시를 만들 권리, 이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피 흘려 얻은 얼마 되지 않는 최근의 우리들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어쩌면 인권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도시의 주인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우리들의 세태를 보면 작은 것들은 다 죽어가는 큰 것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병원도 대형화되고 있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작은 존재들이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살지 말고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거대한 존재들만 살아남고 작은 존재들은 전부 도태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작은 존재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시민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소비자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에 따라서 우리가 공룡과 같은 이런 대기업 또는 거대 자본을 더 소비해 줄 건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토끼와 같은 작은 경제들을 더 우리가 응원하고 살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좋은 도시를 간절히 바란다면 내가 좋은 시민이 되고 그리고 나처럼 좋은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